밖에 사이렌이 지나가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진짜 사이렌 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독일에서 최악의 순간으로 뽑은 그 순간들을 10가지로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니까 10개가 돼서 10개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제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10가지여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거는 소매치기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소매치기를 당해봤고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제 물건을 정말 잘 챙기고 제 물건을 안 잃어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독일에 온 지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에 제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한국처럼 독일은 기술적으로 소매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이는 식으로 정말 대낮에, 벌건 대낮에 그냥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역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눈을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핸드폰을 빼앗겼어요. 근데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은 남자고 거기다가 무리고 길거리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잡겠다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조심한다고 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태 자체가. 그래서 한 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지? 이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 옆에 뭣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독일인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뭐 범인은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핸드폰을 빨리 정지를 해서 그 외에 있을 뭐 피해 같은 거는 차단을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핸드폰을 지금 소매치기 당한 거니? 약간 이런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고 그 상황 자체도 충격이었고 그래서 2배로 저한테 충격이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에피소드인 것 같고 아무튼 그때 때마침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랬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고 그때 아무튼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었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모든 것을 기록을 해요. 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다 보니까 어디 움직이고 이럴 때도 핸드폰에 기록을 한 게 다지 따로 제가 뭐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딱 하나. 그 찾아가야 하는 숙소 주소.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기차를 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소를 아는 사람을 계속 찾다가 아무튼 또 한 베를린 남자를 발견을 했어요. 베를린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베를린 남자가 자기 그 주위에 산다고 자기가 이 고속열차에서 내리면 저를 이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때도 역시나 대낮이었어요. 대낮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랑 이제 어떻게 하다가 동행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잘 찾아줬어요. 길을 정말 잘 찾아줬고 그런데 나는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어안이 벙벙하고 당장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핸드폰은 이미 내 손에 없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막 아파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도움을 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또한 끝까지 저한테 찝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거의 찾았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막 대시 아닌 대시를 막 했는데 제가 싫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목적지까진 못 갔어요. 근데 혼자 가라고 그렇게 또 저를 길거리에다 버리다시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또 지나가는 할머니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숙소를 찾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독일어를 거의 못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막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럴 정도로는 독일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저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로 한 사람조차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해서 시작된 동행인데 그런 식으로 중간에 막 찝적대다가 내가 막 거기에 호응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저를 뭐 알아서 가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고 그냥 중간에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얘기를 또 많이 했던 건데 기차가 자주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늦는 거는 기본이고 자주 없어져요, 기차가. 특히 여름에 한번 태풍이 왔다 가면은 정말 그 교통편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계속 바뀌고 이런 게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온 줄 몰랐는데 우리 지역에 태풍이 왔던 거예요. 제가 잠깐 다른 지역에 가 있던 사이에.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기차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국가에서 택시를 보내줘서 그 택시를 타고 여차저차해서 7시간인가 8시간 만에 집에 귀가를 했어요. 제가 12시 넘어서 그래서 집 근처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는 너무 외국인들이 많고 터키 사람도 많고 아랍 사람도 많고 아무튼 굉장히 좀 어둡고 가는 길이 좀 무서웠어요, 되게. 근데 마침 또 비도 막 추적추적 내리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새벽에 처음 이제 독일에서는 처음 새벽에 그런 식으로 저 혼자 길을 걷는 거였어요. 택시에서 이제 내려서 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죠. 근데 딱 봐도 그냥 생긴 게 아랍 쪽은 아닌 것 같고 터키 쪽인 것 같아요. 터키 애가 우산 밑으로 딱 들어와서 뭐 너 혼자 사니? 너 집에 누구 있니? 자정 넘어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도로가에는 정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터키 애가 제 우산 밑으로 들어왔고 그 애는 혼자가 아니라 그 옆에 터키인들 무리들도 막 많이 있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교통의 변경 상황들로 인해서 집에 늦게 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또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아무튼 이때의 기억도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때 운이 좋았다. 집에 잘 들어갔다. 제가 되게 그때 차갑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좀 못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싫다고 어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가라고 응? 이런 식으로 그때 좀 세게 했어요. 제가 세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 이러면서 막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잘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집에 다행히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귀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다른 지역에 일 때문에 가는 날이었었는데 하필 그날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꽃냄새가 막 굉장히 진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게 집에 일단은 들어가서 이제 바로 이제 씻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 옷에 뭔가 붙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막 발로 밟았어요. 옷을 막 벗어가지고 그걸 막 발로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또 처음 겪었던 일인데 독일에 와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제가 더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벌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일반 벌레에 이제 물리는 거랑 벌에 쏘이는 거랑 느낌이 진짜 달라요. 뭐가 다리에 쑥 들어왔는데 아 이거 벌이다 딱 느껴졌어요. 진짜 벌치면 여러분 이렇게 쑥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봄 시즌에는 독일에 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벌이요 되게 커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에 또 쏘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체에 거의 마비 수준? 아예 안 움직인 건 아닌데 진짜 다리가 뻐덩뻐덩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느낌? 말로 표현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2시간 뒤인가 바로 또 밖에 나가야 됐어요. 열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또 앉아서 막 내 다리 이러면서 막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벌에 쏘였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아빠가 또 막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다행히 벌침은 안 박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벌침을 그래서 찾으려고 했는데 벌침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깊숙이 쏘인 건 아닌 건지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좀 뻣뻣한 느낌이 들고 일단 걸을 수는 있어서 그래도 기차를 타고 또 다른 지역에 갔어요. 그때 독하죠. 어떻게 보면 남들 같으면은 뭐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막 이랬을 텐데 저는 그냥 일단 벌침이 안 보여서 그래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다음 스케줄을 이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일단 태어나서 벌에 처음 쏘여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잘못 쏘이면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의 기억도 되게 저한테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벌을 더 무서워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게 됐어요. 제가 일단 벌레를 진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레인 줄 알고 막 밟았는데 그게 벌이었던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휴지통을 그냥 열어서 휴지 이제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거기 안에 큰 벌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벌통에서 벌떼들이 완전 화가 나서 일어나서 막 그 사람에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얼굴에 엄청 많이 쏘여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벌도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휴지통 이런데 벌들이 또 많이 살고 이런다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벌을 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쏘여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자존심 상한 얘기가 좀 몇 가지 나올 건데 어느 날에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뭘 먹었냐면 마늘을 먹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마늘을 거의 안 먹는데 그날 아무튼 마늘이 너무 땡겨서 마늘을 엄청 먹었어요. 혼자서 마늘 반쪽을 요리할 때 넣어가지고 다 먹고 이제 아시아 모임도 가고 독일인 모임도 갔어요. 근데 아시아 모임 갔을 때는 아무도 저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막 마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애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마늘 냄새를 막 풍기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얘가 오늘 좀 특별히 먹었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독일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엄청 그날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인들이랑 하는 모임에 가서는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 독일 애들이랑 하는 모임에 가서는 독일의 한 명이 저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너무 무안을 주고 막 손도 막 휘젓고 막 한숨도 쉬고 그때 아무튼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왜냐면 다른 애들은 또 별로 아무 말 안 하는데 근데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마늘 냄새에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무안을 받게 돼요. 막 머리 아프다면서 인상 찌푸리고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도 되게 좀 자존심 상했어요. 너무 좀 민망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 앞에서 막 인상 찌푸리고 이런 그런 표정이나 그런 것들 너무 저한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작용을 해서 그때 이후로 제가 마늘 아예 안 먹어요. 원래도 그렇게 뭐 독일에서는 안 먹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때 되게 너무 민망했던 기억이 자존심? 약간 진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의 표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제가 마늘을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습하지 말라고 이제 그 집 관리자가 뜬금없이 저에게 찾아와서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쇼크였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연습이 된다고 해서 그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주민 항의로 더 이상 연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구두 계약 같은 거는 정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그런 연습 허용 문서 같은 걸 받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타이핑을 해서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따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걸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은 되게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같이 좀 더 확실한 서류 같은 거를 받고 그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좀 간이상의 계약서 아닌 계약서를 받고 오케이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법적인 그런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고 집을 구하게 된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제가 지금 점점 또 피로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미 저는 깊은 밤이고 어제 너무 강행군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저 지금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도 깊었고 아무튼 지금 크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또 목소리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존심 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어학원에서 겪었던 일인데 어학원 다닐 때 제가 기초반을 아예 안 듣고 기초반 그 다음 슈투페 여러분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초반 다음 코스부터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들을 때는 솔직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못 알아듣겠고 막 미치겠고 왜냐면 기본 베이직을 해야지 그 다음 거를 들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순조롭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 없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급에 가까운 거를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도 없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업 따라가는 것도 막 미치겠고 처음에는 진짜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기초 없이 일단은 제가 무대포로 기초를 뛰어넘고 그 다음 코스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선생님도 저를 처음에는 얘는 어떡하려고 이 반을 들어왔지? 이런 반응이고 반에서도 이제 다른 애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래서 반에서도 좀 애들한테 좀 덜 떨어지는 이미지로 보여졌어요. 그 코스가 끝나갈 때쯤에는 제가 상위권이 되었지만 초반에는 아무튼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중국 애가 있었어요. 중국 애가 있었었는데 그 중국 애는 이미 굉장히 높은 코스를 다 끝낸 상태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한 코스보다 더 밑에 코스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고 있던 그 코스를 등록해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같이 그 코스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 애랑 저랑 이제 짝을 시켜가지고 뭐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저보다 높은 수준으로 마쳤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밑에 수준으로 그 수업을 참여를 일단 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준이 이렇게 안 맞는 상태로 짝을 맺게 된 거죠. 걔가 진짜 인격이 되고 이런 애면은 저한테 막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됐으면 걔가 더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는 막 저보고 막 한숨을 쉬고 막 못 알아듣는다고 막 한숨을 쉬고 저랑 이제 짝을 맺어줬는데 우리가 마주보고 있던 아랍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랍애랑 막 떠들면서 놀고 야야 우리 둘이 하자 이러면서 걔 둘이서 이제 아랍애랑 중국애랑 둘이서 막 이렇게 짝을 맺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저랑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도 계속 한숨 쉬고 이러니까 한숨 한 번 들을 때 참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서 막 인상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 참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횟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이제 그때 짜증이 폭발을 한 거예요. 제가 참을성이 정말 없는 성격이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보다 그래도 참을성이 꽤나 있는 편이에요. 꽤나 있는 편인데 아무튼 참다가 그때 아무튼 터졌어요. 또 그 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제 좀 무시당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좀 쌓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완전 제가 근데 그때 놀란 게 역시 사람이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순간에 도거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도거로 막 따졌거든요. 선생님이 너랑 나랑 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아랍애랑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진짜 제가 막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되게 당을 하면서 약간 이러면서 근데 걔가 아무튼 반에서도 좀 유별난 애였어요. 되게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서 막 선생이랑 자기가 이미 좀 좋은 코스가 아니라 높은 코스를 이미 마치고 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보다 걔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 걔가 막 선생이랑 막 둘이서 막 떠들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반 애들도 싫어하죠. 아무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였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순한 애처럼 보여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저도 저를 신경을 안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걔가 막 저보면 항상 인사하고 막 굽신굽신 거리고 제가 지나갈 때 막 굳이 막 의자를 안으로 밀어서 막 지나가라고 막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애가 저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얘는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애구나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걔가 굉장히 잘해주고 아무튼 막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아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걔를 좀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뭐 원래부터 가까운 것도 아니었지만 그전에는 막 웃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웃어주지도 않고 그때 이후로는 그랬어요. 그냥 그때 정말 얘 매너 없다. 이게 딱 머리에 박히고 나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걔한테 이제 눈빛 한번 안 주게 되더라고요. 뭐 눈 마주치면 그래도 웃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되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어학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어요. 종종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초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참 못됐었던 애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좀 사사로운 얘기들을 하자면 뭐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돈에서 30만 원 적게 받은 거 그것도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정확한 나라에서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정확하게 왜 안 돌려주지? 그와 함께 더불어서 TV 수신료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뭣도 모르고 있다가 TV 수신료를 벌금과 함께 받게 됐죠.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미루다가 벌금이랑 같이 받아서 월세를 한 번에 벌금으로 내게 된 월세 값을 벌금으로 지불하게 된 또 그 기억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최악의 순간으로 남아있는 기억이고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늦은 시간도 아닌데 오히려 오전이나 오후 약간 이른 시간에 기차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독일은 낮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알코올 중독자들도 되게 많고 낮에도 그냥 만취인 멜로디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들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아저씨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차 안에서 좀 이른 시간에 앉아있으면 술 취한 사람이 앞에 앉아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도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를 하고 앉아있었어요. 저는 그때 기차 안에서 악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악보에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뭔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선을 한 번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악보를 보다가 이제 시선을 올려서 봤더니 저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어이없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깨달은 게 무조건 사람 있는 쪽으로 가서 앉아야 된다.
무조건 사람들이랑 같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때 이후로 굉장히 크게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던 시기였었는데 근데 그때 자꾸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뭐 기차를 진짜 타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철에서도 그냥 앉아있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흑인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만진다거나 이렇게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되게 기분도 나쁘고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죠. 이런 일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앞서 말해드렸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취객이 나한테 다가오고 이러면 진짜 자리를 빨리 옮겨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자리를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도 정말 저한테 짜증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일단 기억을 안 하려고 하니까 흐릿해졌어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걸로 이제 제 뇌에서 자꾸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 기억은 흐릿해져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고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할 때는 거의 매일 가서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못 가지만 짐에서도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찝적대는 일들도 되게 많고 아무튼 막 대놓고 이상한 행동을 바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서.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되게 아무튼 저에게 안 좋게 남아있어요. 좋은 얘기들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소수의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또 될 수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문화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이렇게 충격받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됐어요. 뭐 독일에서 재밌었던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행복의 순간 약간 기회를 얻은 순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네요. 굉장히 말이 길어졌어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도 독일에 살고 있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또 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또 공통되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도 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은 독일에서 겪었던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쾌한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